자, 우리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속도 가속도 배웠어요. 속도 가속도. 자, 속도 V는 T분의 S. 속도는 뭐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다. 시간당 뭐로 구한다? 변으로 구한다. 이게 속도였다. 단위는 어떻게 구했다? 미터 퍼 세크로 구했다.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더라?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으로 구하더라. 특별한 경우에만 어떻게 구하더라?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로 구하더라. 특별한 경우에만이야. 항상 쓰면 안 돼. 이걸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랬지? 등 가속도일 때만. 저걸 쓸 수 있다 그랬고, 등 가속도가 아니면 저 식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요. 가속도는 정의가 뭐예요?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하는지를 수치화시킨 게 뭐다? 가속도예요. 식은 어떻게 된다? A는 T분의 델타 V.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따지는 게 뭐다? 가속도다. 마찬가지 벡터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똑같아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등속도 운동 그래프 그리려면 뭐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하다니까. 그럼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몇 가지? 세 가지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로축 시간, 세로축 변이 T, S. 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기울기는 뭘 뜻합니까? 기울기는 시간분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의 기울기니까 곧 뭐다? V다. 근데 기울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저게 등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프는 이해하는 거야. 이해. 외우지 마시고. 여기가 T, 여기가 V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 면적은 뭘 뜻할까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 곱하기 T잖아요. S 곧 뭐다? 이동거리다. 변이다. 자, 여기 T, 여기 A. A가 얼마라고 등속되면 0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게 세 가지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등가속도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폭이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이용하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기울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몇 차 함수?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될 거예요. VT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등속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AT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면 돼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으쌰. 요 면적은 뭘 뜻할까요? 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저것도 A 곱하기 T니까 델타 V죠? 속도 변화량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꼭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확인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가속도 공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너무나 많이 물리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본이야 기본. 등가속도 공식 선생님 얘기했잖아. 모르면 잘 안 찍으면 한다. 제발 등가속도 공식은 기억하고 있자고. V는 V0 더하기 AT.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초속도, 초기 속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A는 가속도고 T는 시간이고. 두 번째 식은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식 2AS V제곱 빼기 V0 제곱. 여기서 S는 뭐예요? 변입니다. 이동거리 아니고요. 변이에요. 변이. S는 변이다. 등가속도 공식. 이게 우리 첫 단원에서 한 내용이 저게 다예요.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뭐가 나온다? 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운동 법칙 이런 것들 배웠죠? 자, 일단 힘. 이 뭐라고? 힘에 대한 정의가 또렷이 정확하게 힘이 뭐라는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는 제대로 발전을 못했다고. 우리가 현대 물리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 이후? 갈릴레이 이후에 거의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유는 힘에 대한 정의가 그때 똑바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정의가 똑바르지 않아서 언제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이랬다고. 자, 힘의 정의 뭐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힘 뭐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에요.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속도라고 불러요. 곧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이다. 그럼 힘을 받은 물체는 뭐? 속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것도. 물체는 뭐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맞아. 힘을 받아야지만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한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관성의 정의는 힘의 정의랑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봐, 난 거기 있는 거 다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럼 뭐하러 봐 이. 아, 내가 거기 있는 거 집약해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넌 떠들어라. 난 책을 보겠다 이러고 있네. 자, 그래서 관성은 뭐라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힘을 받아야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럼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물질들은 운동 이 첩자 새끼 수업에 의지를 팍팍 꺾네. 와이씨 이봐 수업 좀 하게 해줘. 와이씨 내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네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 그냥 고문하냐 인마. 와이씨 야 눈에 힘 안 줘? 진짜 너무하는데? 아침부터 나를 고문하는데? 너 거울 보고 네 얼굴 표정 봐봐. 뭔가 얘기하고 싶겠냐고. 때려치고 싶지. 와, 저 씨. 엄마한테 있는다 아주. 저 씨. 자, 그래서 관성은 저거예요. 이러한 관성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질량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해. 저 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정의, 관성에 대한 정의가 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리가 발전이 됐어요. 자, 운동 법칙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뉴턴의 운동체 1법칙, 관성의 법칙 할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은 뭐가 R자임이 0이라는 조건이에요. 물체에 힘을 안 줬다고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다고.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을 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합력을 세 글자로 몰라 R자 힘이라고 부르죠? R자 힘이 0일 때 합력이 0이고 R자 힘이 0인 걸 보고 힘의 평형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힘의 평형일 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지에 있던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정지에 있겠죠. 힘을 안 받았으니까 운동 상태 안 변할 거 아니야. 등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로 운동하겠죠? 맞아. 거꾸로 이 조건일 때는 뭐다?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운동체 2법칙을 뭐라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R자 힘이 0이 아닐 때예요. 물체에 힘을 가했다고요. 그럼 뭐가 바뀔 거예요? 가속도, 그 속도 변화가 생기겠죠? 가속도가 있을 거라고. 근데 힘이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놈이야. 그래서 힘은 가속도하고 비례할 거야. 그런데 관성의 크기인 질량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날 거라고. 곧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할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은 뭐야? 요거야. 관성의 크기인 질량하고는 반비례하는 거고 가속도가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힘의 크기와는 당연히 비례한다. 그래놓고 눈으로 바꾸려고 그럼 비례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개꿀 얼마? 1이야. 그래서 뭐가 나왔다? F는 MA가 나왔다. 이 식 가지고 여러분 운동방정식 많이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치? 그 운동방정식 푸는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F는 뭐예요? R자 힘. M은 질량이겠죠. A는 가속도.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떤 힘이 있을 때 항상 그 힘과 상호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어떤 힘을 작용힘이라 부르면 상호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반작용힘이라 부른다.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찾기가 매우 쉬워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찾는다?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면 돼. 주먹이 얼굴을,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뭐야? 어? 이봐, 말로 해야 돼 얘야. 왜 몸으로 얘기하고 있어? 주먹이 얼굴을 때리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뭐라고? 얼굴이 주먹을 맞아. 쌤이야. 한번 하자. 그래서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그렇게 예외 없어. 딱 그따위 거 틀려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거라고. 이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조심할 건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강조나 왜? 그 같은 문제가 받는 힘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맞아. 주먹이 받은 힘하고 얼굴이 받은 힘을 왜 더해? 내 주먹하고 제 얼굴이 한 물체야? 아니잖아. 그래서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동일한 물체에 받는 힘이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라고. 뭔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운동 방정식 이런 거 했잖아.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많이 했던 거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자 이런 거. 자 여기 2kg 여기 8kg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중력가속도 c. 자 얘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8kg짜리는 내려갈 거고요. 나오나 엄마 힘들어. 아주 그냥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데 아주 난리가 났어. 졸립냐? 자 얘 내려갈 거고 얘 올라가겠죠? 그럼 이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식을 써보자. 뭔 식을? F는 MA를. 8kg짜리가 받는 힘은 몇 개? 2개. 중력 받고 뭐 있어? 줄에 매달렸으니까 장력 받겠죠? 근데 중력이 커 장력이 커? 8kg짜리 내려가니까 중력이 크겠죠? 그럼 식을 쓰는 거야. F는 MA라는 식을 써보자. 8kg짜리는 중력을 받아요.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mg 8 곱하기 10 빼기 장력 t. 저게 8짜리 R자인 8 곱하기 a. 2kg짜리는 어떻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럼 중력이 커 장력이 커? 장력이 크지? 큰 장력에서 중력을 빼. 그게 2kg짜리 R자 힘이잖아. 그럼 식 2개 관수 2개 나오니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고요? 6이 나오고요. T가 얼마고요? 32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어때 문제야? 네가 나의 수업 문제를 꺾어서 이래. 아니야? 알겠어. 자 그래서 저런 거 나오니까 꼭 맞길 바래.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까지 설명을 했어요. 곧 2단원까지 설명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 할 거야? 3단원 설명해야지. 3단원에서 뭐 배웠다?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어요.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운동량은 스칼라다 벡터다? 벡터다. 벡터라는 얘기는 뭐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 방향을 뭐라고 놔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놔야 된다고. 이거 안에서 맨날 틀린다고.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 P는 mV로 구합니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곱한 게? 속도를 곱한 게 곧 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충격량, 물체가 충격받은 양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을 패서 엄청난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 거라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을 개팰 거라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돼? 어? 패요. 세게 펴면 되지 않을까? 그치? 또 너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 생전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하고 있어. 오래 패면 되잖아. 너 가둬놓고 2시간 팬다. 아우 씨. I는 F T. 저게 충격량 공식이에요. 아, 누나 보고 있는 거 맞아? 유치해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충격량은 작용한 힘에다가 뭐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다.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가 보다 충격량이다. 충격량하고 운동량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얘네들 사이에 뭐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충격량이
되게 중요한 식이잖아.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개 중요해. 충격량이 뭐랑 같다고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동일한 값이라는 거. 변화량은 낮은 거에 처음도 빼면 되는 거잖아. 뺄 때 조심해. 벡터니까 방향이 다르면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맨날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야. 뭐가 있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증명은 안 할 거고요. 뭐 증명해봤자 의미 없잖아. 저게 의미하는 게 뭐죠? 충돌이든 폭발이든 분열이든 상관없어요. 전의 전체 운동량하고 후의 전체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 조건은 있어. 외력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긴 해요. 충돌 전 전체 운동량하고 충돌 후 전체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제가 같은 이유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작용힘과 반작용힘의 크기가 똑같다 그랬지. 자, 봐봐. 둘이 부딪혔어. 빵. 얘가 얘를 때리는 힘이나 얘가 얘를 때리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얘가 얘를 때리는 힘, 작용하는 시간,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시간 당연히 똑같죠. 그럼 힘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작용힘과 반작용 힘은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아. 근데 부호는 반대야. 더하면 0이지. 그럼 실제 운동량 변화량도 얼마?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작용 반작용이 당연하듯이 이해가 되면 운동량 보존 법칙도 당연히 맞다는 얘기다.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저거다. 여러분들 공 받을 때 뒤로 살짝 빼면서 공을 받으면 손이 덜 아프잖아요. 그죠? 왜 그런다 그랬지? 그 공을 세울 거야. 정지시킬 거야. 그럼 뭐가 똑같아? 질량하고 속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똑같은 거라고. 근데 뒤로 살짝 빼면서 받으면 힘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요식 갖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충격량이 FT고 운동량 변화 M 델타 V인데 공을 세울 거야. 그러면 얘가 일정한 거라고. 똑같은 공을 똑같은 속도로 왔을 때 세우면.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은데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 맞아? 왜 그런지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 1. 에너지. 1과 에너지 했어. 역학적 에너지란 거. 자, 1이 뭐더라? 기호는 W. W는 어떻게 구하더라? F, S를 구하더라. 1은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예요. 방향성 없어요. 단 2를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2를 받으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면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향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하고 거리 곱한 거. 그래서 뉴턴 미터가 1의 단위고요.
저 뉴턴미터를 뭐라 부른다? 대문자 J라 쓰고 줄이라고 읽겠죠. 자, W가 0인 경우 있어요.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첫 번째 F가 0일 때, 두 번째 S가 0일 때, 세 번째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면 그 힘이 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하고 힘의 방향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힘이 한 일인지를 꼭 따져보라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일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일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W는 델타 E라고. 일이 곧 뭐랑 같다?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R자 힘이 한 일, WR, R자 힘이 한 일.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속도와 관계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 뭐라고 써? EK. 식 어떻게 되더라? 운동 에너지의 EK는 미쳐버리겠네. 2분의 1 mv 제곱. 자,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 기호를 EP라고 쓰는데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식이 어떻게 돼요? M, G, H로 표현되죠. 두 번째, 탄성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뭐야 미쳤나봐. 이 P는 2분의 1 K X 제곱. K는 뭐였더라? 탄성 계수. X는 뭐였더라? 변형 길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뭐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그게 정의예요. 그걸 역학적 에너지로 불러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마찰 공기 정의 없으면 그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럼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줄어든 만큼이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뀐 거예요. 열 에너지 또는 소리 에너지 형태 등등등으로 바뀐 거다.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이게 일과 에너지 단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응용해서 풀면 되겠죠. 개념 가지고 물리는 다 몇 개 개념 가지고 다 문제 풀어내는 거야. 재밌게. 자, 마지막 단원이 뭐였어요? 전력학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5단원이었어요. 그럼 한 단원당 몇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4문제 형태로 나와 있겠죠. 5, 4, 20, 20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문항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자,
연력학. 연력학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억나? PV는 nRT. P가 뭐라고? 압력. V가 부피. N은 몰수. R은 상수. T는 절대 온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 뭐랑 관계 있다? 온도랑 관계 있다. 온도가 높으면 절대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큰 거다. 내부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부른다 얘기했지? 여기 또 하나씩 뭐 있었어? 연력학 제1법칙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요게 뭐였죠? 기체가 한 1이었죠. 1 W는 P 델타 V. 자, 이건 연량이고요. 이거 한 1이고요. 이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여러분들 W는 델타 P 델타 V에서 델타 V가 양수야. 그건 뭔 뜻이야? 부피가 커졌다는 뜻이지. 이때는 1을 했다 받았다 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델타 V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줄어든 거죠. 압축이 된 거예요. 기체가 1을 받은 겁니다. 오케이.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열을 흡수하냐, 열을 방출하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연력학이라 얘기를 했죠. 맞아. 열 효율. 기호를 E라고 하는데 열기관의 효율 따지는 거잖아. 이거 기억나냐 이런 그림? 열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를 제공해준다? Q1을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연령이 Q2 한 일이 W. 그럼 얘네들 사이 양적 관계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효율은 항상 받은 것분에 제대로 쓴 것. 받은 거 Q1 제대로 쓴 거 W. 얘네들 사이 양적 관계는 어떻게 되죠? Q1은 당연히 W와 Q2의 합이라고. 뭐라고 써? Q1분의 Q1 마이너스 Q2 형태로 써도 되겠죠? 저게 뭐?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 열역학은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 이런 거 따지는 거라. 오케이. 그래놓고 여러분들 뭘 했었어? 이런 그래프를 했었잖아. 잠깐만 볼게요. 이런 그래프를 했었다고. 여기가 P, 여기가 V. 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 힘들고. AB 과정 한번 볼까요? A에서 B를 가는 과정. 일단 다 뭐 갖고 노는 거라고? 좀 전에 썼던 PV는 nRT 보식 갖고 노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일단 뭐부터 확인한다고? PV는 nRT부터 확인을 해. PV는 nRT인데 AB 과정에서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잖아. 얘 일정하고 얘도 일정한 거야. 근데 압력이 높아졌죠. 온도가 증가한 거예요. 저걸 판단하면 온도 증가했네,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고.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지. 한일 0이야. 어떻게 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흡수해서 일을 했네. 그게 다 뭘로?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높은 데 썼네.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랑 하나씩 다. 뭔데 이해됐어요? 그렇게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
내부의 에너지가 온도가 뭐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연력학이라고. 오케이. 설명할 건 다 했고요.